지금 유튜브와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저축은 쓰레기다, 돈 모을 필요 없다 라는 발언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래, 역시 천재는 달라, 이제 나도 골치 아픈 저축 그만두고 욜로나 즐겨야지 라며 박수치고 계신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그 박수를 멈추십시오. 그 환호성이 여러분의 노후를 빈민촌으로 이끄는 장송곡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머스크의 말 한마디만 믿고 통장 관리를 멈춘다면 여러분은 5년 뒤 벼락거지가 아니라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자본주의의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세계 1위 부자의 달콤한 거짓말 속에서 진짜 돈이 되는 알맹이만 빼먹는 해안을 얻게 되실 겁니다.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여러분의 현금을 갉아먹고 있는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노를 저으면 배는 전복되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하지 않은 괄호 속의 진실, 제가 아주 냉정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병 환자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의 식단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수가 경기 직전에 에너지를 폭발시키기 위해 설탕물을 마신다고 해서 당뇨 환자가 똑같이 설탕물을 들이키면 그 사람은 쇼크로 쓰러집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딱 이렇습니다. 그는 자산이 1000조 원이 넘는 자본주의라는 경기장에서 신의 경지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에게 현금 1억, 10억은 돈이 아닙니다. 그냥 주머니에 있는 먼지 같은 존재죠. 저는 이것을 에베레스트의 헬기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머스크는 지금 에베레스트 정상의 헬기를 타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산 밑바닥에서 이제 막 등산을 시작하려는 우리에게 무정의로 소리칩니다. 야! 무겁게 짐지고 오지 마. 그냥 올라와. 여기 위에는 산소통도 필요 없어. 정상에 있는 사람은 산소통이 필요 없겠죠. 헬기가 실어다 주니까요. 하지만 맨몸으로 산을 타야 하는 우리가 물 한 병, 산소통 하나 없이 그 말을 믿고 등반을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턱도 못 가서 탈진해 죽습니다. 그의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의 위치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냉정하게 좌표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베이스 캠프도 제대로 못 꾸린 등산객입니다. 그런데 정상 정복자의 말을 듣고 배낭을 버리는 행위는 투자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AI와 로봇이 생산성을 극대화하면 보편적 고소득 시대가 온다. 그러니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참 달콤한 말입니다. 마치 부모님이 나중에 다 내가 물려줄 테니까 너는 공부 안 하고 놀아도 돼 라고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말을 50대 가장의 현실 감각으로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이 등산을 갔는데 갑자기 산 입구에서 누구나 정상까지 1시간 만에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깔아줬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게 성취가 됩니까? 개나 소나 다 올라가는 뒷동산이 되는 겁니다. 모두가 부자가 되는 세상은 아무도 부자가 아닌 세상과 똑같습니다. 경제학적으로 절대적 빈곤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지겠죠. 정부가 혹은 로봇세가 밥은 먹여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밥을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내 친구는 벤츠를 타는데 나는 티코를 타는 것, 내 동창은 강남에 사는데 나는 외곽으로 밀려나는 것, 바로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미래는 밥은 굶기지 않겠다는 뜻이지 여러분을 상류층으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두의 소득이 100만 원씩 오르면 짜장면 가격도 100만 원어치 오르는 게 경제의 섭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림자처럼 따라붙습니다. 저축할 필요 없다는 말은 네가 남들보다 더 잘 살 필요가 없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은 말입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여유롭고 품위 있게 늙고 싶다면 머스크의 저 예언은 철저히 무시하셔야 합니다. 머스크는 현금은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현금을 들고 있으면 손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하지만 비율을 바꿔봅시다. 여러분이 50층짜리 빌딩을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건물을 높게 올리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화려한 외벽 유리창입니까? 아닙니다. 땅을 깊게 파고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기초공사입니다. 지금 머스크는 100층 꼭대기에 펜트하우스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눈에는 바닥에 붙는 콘크리트가 답답하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콘크리트 굳히는 시간에 주식 사면 건물이 더 빨리 올라가는데 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기초공사 없이 기둥을 세우면 그 건물은 어떻게 됩니까? 작은 지진에도 와르르 무너지는 부실공사가 됩니다.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기초를 무시하고 욕심만 쌓아 올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똑같습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생산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려면 일단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총알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찰리 멍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1억 원을 모을 때까지는 닥치고 모아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 1억 원이 바로 건물의 기초 콘크리트이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저축 무용론은 찰리 멍거가 말한 첫 1억이 이미 주머니에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조언입니다. 통장에 당장 비상금 1000만 원도 없는데 이 말을 듣고 적금을 깬다? 그것은 기초 공사도 안 된 땅에 모델하우스만 짓겠다고 덤비는 꼴입니다. 비바람 한 번이면 여러분의 노후는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자, 정리가 좀 되십니까? 일론 머스크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단지 자신의 눈높이에서 말했을 뿐입니다. 그는 헬기를 탔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그가 말한 유토피아는 상대적 빈곤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현금은 그에게는 쓰레기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집을 짓기 위한 필수 자재인 콘크리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저축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콘크리트를 다 부었다면 어떻게 튼튼한 철근을 심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생산성 있는 자산,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50대가 지금 당장 샤넬백 줄 서기를 멈추고 쳐다봐야 할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아끼고 모은 종잣돈 도대체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혹시 샤넬백은 오늘이 제일 싸다, 롤렉스는 차고 있다 팔아도 이득이다 라는 말에 넘어가 백화점 앞에서 텐트 치고 기다려 본 적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명품 재테크의 허상과 수익률 대박이라는 신기루를 아주 처참하게 깨뜨려 드릴 겁니다. 뼈 맞을 준비 되셨습니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성장하는 자산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이 발생해야 한다. 둘째,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많은 분들이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사면서 이것도 자산이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50대 여러분, 우리네 제사상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조상님 모신다고 큼지막하고 때깔 좋은 배와 사과, 최고급 산적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립니다. 보기에는 훌륭하죠. 남들이 보면 이 집안 정성 대단하네 라고 칭찬도 합니다. 이게 바로 배불런 효과, 즉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끝나면 그 음식들 어떻게 됩니까? 며칠만 지나도 시들시들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다 먹어치우거나 버려야 합니다. 그 배가 새끼를 칩니까? 그 산적이 이자를 낳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산 명품 가방이 딱 제사상에 올린 배입니다. 들고 다니면 남들이 쳐다봐주니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현금을 낳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가죽은 낡고 유행은 지납니다. 게다가 급전이 필요해서 팔려고 내놓으면 제가 받기 힘듭니다. 머스크가 말하는 진짜 자산은 살아있는 암탉입니다. 매일 달걀을 낳아주는 놈이어야 자산이라는 겁니다. 달걀을 낳지 못하는 닭은 그냥 치킨일 뿐입니다. 먹어치우면 끝나는 소비재를 자산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노후는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종잣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칩시다. 여기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착각이 발생합니다. 바로 나는 남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오만입니다. 저는 이것을 명절 고속도로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추석 때 부산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 요리조리 칼치기 하며 차선 바꾸는 사람들 꼭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런데 5시간 뒤에 휴게소 들러보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라면 먹고 있습니다. 얌전히 한 차선으로 온 저와 도착 시간이 10분도 차이 안 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1에서 2년은 여러분이 친구보다 혹은 시장 평균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테마주를 잘 잡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10년, 20년, 은퇴 시점인 30년 뒤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요즘은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지는 세상입니다. 내가 아는 정보는 옆집 김씨도 알고 미국에 있는 제임스도 압니다. 정보의 비대칭이 사라진 시장에서 장기 수익률은 결국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워렌 버핏 같은 천재가 아닌 이상 우리 같은 일반인의 30년 수익률은 결국 시장 지수와 비슷해집니다. 그런데 그 일 2%더 먹겠다고 위험천만한 칼치기 투자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때는 휴게소는커녕 병원으로 실려가는 겁니다. 수익률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수익률도 비슷해지고 명품도 자산이 아니라면 도대체 부자와 빈자는 어디서 갈리는 걸까요? 일론 머스크는 돈이 너무 많아서 간과했지만 우리에게는 생존이 걸린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부의 크기는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이 아니라 소득에서 지출을 뺀 것의 시간을 곱한 것이 부의 크기입니다. 이것을 우리 몸의 혈관 건강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고기를 매일 5인분씩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겉보기엔 덩치도 크고 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운동은 안 하고 먹기만 해서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잔뜩 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고혈압, 동맥경화로 쓰러집니다. 반면 밥을 적당히 먹더라도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니다. 여기서 혈관을 흐르는 깨끗한 피가 바로 잉여소득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쓰고 나서 내 주머니에 진짜로 남아있는 돈, 그 잉여소득이 매달 내 통장으로 흘러들어와야 자산이라는 근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머스크가 저축하지 말라고 한 건 그 사람은 숨만 쉬어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오는 슈퍼맨이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은 콜레스테롤 걱정 안 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평범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변수는 시장 수익률이 아니라 내 지갑에서 나가는 지출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정해야 합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1. 달걀을 낳지 못하는 명품은 자산이 아니라 상하기 쉬운 제사 음식이다. 2. 수익률 대박을 노리는 건 명절 고속도로 칼치기와 같다. 결국 도착 시간은 비슷하다. 3. 부자가 되는 유일한 열쇠는 고소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막지 않는 지출 통제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억울한 분들 계실 겁니다. 아니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물가는 미친듯이 오르고 아껴 쓰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냐? 맞습니다. 무작정 허리띠만 졸라매다가는 숨 막혀 죽습니다. 잉여소득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조정해야 이 죽은 소득을 산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최근 KB금융지주에서 발표한 한국 부자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총자산 100억 원 이상을 가진 대한민국 찐부자들을 탈탈 털어서 분석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이 서점 매대에서 보는 재테크 책들은 온통 주식으로 100억 벌었다, 코인으로 인생 역전했다고 떠들고 있죠. 그런데 이 통계 데이터를 까보면 아주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50대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부의 세발 자전거 이론을 머릿속에 문신처럼 새기셔야 합니다. 옛말에 솟은 다리가 셋이어야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의 자산도 딱 이 세 다리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중이 여러분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자들이 부를 축적한 가장 큰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식 대박, 부동산 폭등? 아닙니다. 바로 사업소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일론 머스크가 주식 단타 쳐서 세계 1위 부자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라는 본인의 사업을 미친 듯이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도 주식 투자자 같지만 사실상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지주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창 들여다보며 일희일비할 때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본업에서 승부를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 원천은 부동산 투자, 세 번째가 비로소 금융투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겨우 16%밖에 안 되는 금융투자라는 작은 다리 하나에 인생을 걸고 나머지 두 개의 큰 다리를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것은 마치 바둑을 두는데 내 집을 튼튼하게 짓는 포석은 깔지 않고 상대방 돌만 잡으러 다니는 꼼수 바둑을 두는 것과 같습니다. 본업이라는 대마가 죽으면 주식이라는 격까지 돌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게임은 끝납니다. 50대 여러분, 은퇴가 코앞이라고 본업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월급,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부를 지탱하는 가장 굵은 다리입니다. 다시 일론 머스크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그가 저축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입장권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미국의 부자 찰리 먼거는 첫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지옥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이후는 천국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는 로켓 발사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우주선이 지구를 떠날 때 연료의 90%를 어디서 쓰는지 아십니까? 대기권을 뚫고 나가는 그 짧은 순간에 닿습니다. 중력을 이겨내야 하니까요. 일단 우주에 나가면 연료를 거의 쓰지 않고도 쌩쌩 날아갑니다. 머스크는 지금 우주에 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 엔진 꺼, 연료 아까워 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지구 바닥에서 중력과 싸우고 있는 우리가 엔진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추락해서 폭발합니다. 머스크의 조언은 이미 대기권을 돌파한 사람들을 위한 VIP 라운지 안내방송입니다. 입장권도 없는 우리가 그 방송 듣고 라운지 찾아가봤자 문전박대당합니다. 냉정하게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1억 원이라는 종잣돈, 즉 대기권 돌파 연료가 없으시다면 머스크의 말은 깨끗하게 잊으십시오. 죽기 살기로 모아서 중력부터 탈출하는 게 여러분의 유일한 미션입니다. AI가 판치고 빈부격차가 극에 달할 미래의 우리 50대는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할까요? 저는 김장독 전략을 제안합니다. 옛날 어머니들이 김장독을 땅에 묻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 가장 깊은 곳, 가장 오래 먹을 묵은지를 묻습니다. 이것은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기술, 경력, 노동소득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십시오. 은퇴를 늦추는 것이 최고의 수익률입니다. 2. 중간층. 1년 뒤에 먹을 김치를 넣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말한 생산성 있는 자산입니다. 단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묵혀두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방패입니다. 3. 맨 위층. 당장 꺼내 먹을 겉절이를 넣습니다. 이것은 전체 자산의 20%를 넘지 않게 하십시오. 머스크는 현금을 쓰레기라고 했지만 우리는 현금을 소금으로 봐야 합니다. 배추를 절이려면 소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 소금만 퍼먹으면 고혈압으로 죽고 소금 없이 배추만 쌓아두면 썩어버립니다. 황금 비율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투기판에서 50대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돈을 쓰라고 한 게 아닙니다. 돈을 굴릴 자격을 갖추라고 호통친 것입니다. 천조 원을 가진 부자의 여유로운 농담을 내 인생을 망치는 독이 든 성배로 마시지 마십시오. 대신 그 성배를 녹여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로 만드십시오. AI가 세상을 지배하고 로봇이 우리 일을 대신하는 세상이 와도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흔들리는 건 세상이지 여러분의 중심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척추를 바로 세우는 머니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